백세 비법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전문의 정종문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며 오늘 이 자리를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뇌혈관이 막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이웃이 아침 식탁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합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혈관과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삶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가벼운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와 제 임상 경험은 이 3가지 과일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사실을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이나 시술이 더 효과가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와 연구가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뇌혈관만큼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한 사건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73세 되던 어느 가을 아침, 전날 저녁까지 이웃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시던 어머니가 아침 식탁에서 갑자기 말을 잃고 한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모셨지만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중대뇌동맥 뇌경색. 그리고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병 후 4시간이 골든타임인데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결코 예고 없는 돌발 사고가 아니며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쌓여온 위험이 어느 한순간 폭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숨은 경고 신호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진료실과 연구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생생한 회복 사례를 전하며 뇌혈관을 지켜주는 3가지 과일의 놀라운 힘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혈관 질환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혈관 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과 염증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이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매년 새롭게 뇌경색을 진단받는 환자가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60대는 15명 중 1명, 70대는 28명 중 1명이 뇌경색을 경험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점은 발병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 환자가 전체의 72%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50대 이상 인구의 80%가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2년에서 많게는 18년이나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혈관 검사를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몸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이 미세한 손상을 사전에 완벽히 막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느끼는 두통, 순간적인 어지럼, 잠깐 손끝이 저린 느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 작은 신호가 사실은 뇌혈관이 보내는 위험의 초대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어머니를 통해 이 현실을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어머니는 전날까지 평소처럼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셨고 특별히 아픈 기색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식탁에 앉은 채 갑자기 말을 잃고 한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섰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로 향하는 단 몇 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내린 진단은 중대뇌동맥 뇌경색. 의료진은 발병 후 4시간이 골든타임인데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뇌혈관 질환을 단순히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발병을 막는 길을 찾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저는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비롯해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뇌혈관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새롭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가 쓰러지신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던 길은 마치 끝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고 저는 의사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CT와 MRI 검사가 시작됐고 화면 속에서 뇌혈관이 막힌 부위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의료진이 전하는 수치와 용어를 이해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환자들에게 미리 검진을 받으라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응급시술과 집중치료 끝에 위기는 넘기셨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는 한동안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또렷한 발음을 회복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활 과정은 생각보다 더 길고 힘겨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그리고 끝없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발병 6개월이 지나자 어머니는 천천히나마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복의 배경에는 단순한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막힌 혈관이 다시 열리고 손상된 뇌세포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음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젊고 활발하던 50대 직장인,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운동 마니아, 은퇴 후 여유를 즐기던 70대 부부까지 나이와 생활 습관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뇌혈관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식습관과 생활을 바꾼 분들 중 상당수가 막힌 혈관을 되살리고 뇌 기능을 회복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뇌혈관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병이 시작되기 전에 길을 바꾸는 방법을 찾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3가지 과일 역시 이런 연구와 수많은 임상 사례 속에서 찾은 소중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을 계기로 당장 오늘부터 식탁 위에 작은 선택 하나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뇌혈관을 되살리는 여정에 저 정종문 박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뇌혈관이 왜 그렇게 쉽게 손상되고 어떻게 막히는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예방과 회복의 길이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가 얼마나 섬세한 기관인지 알아야 합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혈액의 25%를 사용합니다. 24시간 단 한순간도 혈류 공급이 끊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혈관을 고속도로라 한다면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골목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길이 좁고 복잡해 조금만 기름때가 끼어도 쉽게 막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혈관이 막히면 단 6분 만에 뇌세포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치명적 상황을 불러오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과도할 경우 혈관벽을 공격해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환경은 이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 잦은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이 모두 원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힘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혈관 손상은 가속화됩니다. 처음에는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 위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 과정이 1단계라면 2단계에서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협착이 진행되며 3단계에서는 작은 혈전이 한순간에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곧 뇌경색 발병의 전 과정을 단순하게 요약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희망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생각보다 재생 능력이 뛰어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손상된 부위 주변으로 새로운 실핏줄이 자라고 기존 혈관이 우회로를 만들어 혈류를 돌리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올바른 영양 공급과 생활 습관 교정이 이 회복 과정을 놀라울 만큼 빠르게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미 손상된 혈관도 적절한 방법을 만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소개할 실천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뇌혈관을 되살리는 데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과일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과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오디입니다. 어릴 적 뽕나무 밑에서 까맣게 물들이며 따먹던 그 열매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디는 단순한 추억의 과일이 아닙니다. 포도보다 4배나 강력한 안토시아닌을 함유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8만 명을 대상으로 3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섭취한 사람은 뇌경색 발생 위험이 무려 67%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약이나 시술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예방 효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오디를 제철에 구입해 냉동실에 보관하고 하루 한 줌씩 꺼내 드시라고 권합니다. 놀랍게도 냉동 오디는 생오디보다 영양 성분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디는 뇌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된 혈관의 재생을 돕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브레인베리라는 별명답게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일입니다. 미국 신시내티 의대 임상시험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과 집중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 대략 4050알 정도가 적당하며 냉동으로 보관해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사계절 내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공복에 오디와 함께 블루베리를 드시길 권합니다. 이 조합은 혈관의 아침 순환을 깨우고 하루의 뇌 에너지를 활발히 시작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붉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푸니칼라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고 3개월 이상 섭취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평균 17%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석류는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기억력을 보호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저는 3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디와 블루베리를 갈아 만든 스무디에 석류 알맹이를 더하면 맛과 영양이 조화를 이루어 하루 한 컵으로 뇌혈관 회복을 돕는 최고의 음료가 됩니다. 지중해 연안과 일본 오키나와 등 장수 마을의 식단에도 이와 유사한 색과 성질의 과일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과일 루틴이 여러분의 10년, 20년 뇌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3가지 과일을 일상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과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3가지 과일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공복에 오디 한 줌과 블루베리 한 줌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에 담아 간단히 드셔도 되고 두유나 요거트와 곁들여도 좋습니다. 밤사이 지친 혈관이 깨어나면서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점심에는 석류 반 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알맹이만 발라 샐러드에 뿌리거나 현미밥 위에 올려 드시면 혈관 속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석류 속 푸니칼라진은 혈관 벽의 플라크를 청소하고 혈류 속도를 높여 오후에 피로가 몰려올 때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줍니다. 저녁에는 다시 오디와 블루베리, 석류를 한 컵의 스무디로 즐겨보십시오. 새 과일의 항산화 성분이 하루 동안 지친 뇌세포와 혈관을 재생시키며 밤사이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섭취해도 비용은 대략 3,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뇌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관 방법도 간단합니다. 오디와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해 두면 6개월 이상 영양이 유지되고 석류는 알맹이만 따로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와 함께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4가지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저녁 7시 이후 과도한 탄수화물과 술은 줄이십시오. 셋째, 67시간의 규칙적인 숙면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매일 가지십시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과도한 소금과 설탕, 잦은 음주와 흡연은 뇌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적입니다. 스스로 혈관 건강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기상 시 두통이나 어지럼이 잦은지, 손끝과 발끝이 자주 저린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쉽게 차는지, 이 3가지 항목만 정기적으로 체크해도 경고, 신호를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도 실천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이 바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고 오늘 배운 과일 루틴과 생활 습관을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약속을 남기시면 저 정종문 박사와
백세 비법방이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앞으로의 10년, 아니 20년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과 3가지 과일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한층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8세의 회사원 김도현 씨의 사례입니다. 늘 바쁘게 일하며 건강에는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지럼과 시야 흐림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뇌혈관 협착이 40% 진행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권한 과일 루틴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아침 오디와 블루베리, 점심 석류, 저녁 스무디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재검에서 협착이 20%로 줄었고 피로감과 두통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2세의 박선혜 씨 이야기입니다. 혈관 나이가 무려 82세로 측정돼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식단을 바꾸고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박 씨의 혈관 나이는 63세로 되돌아왔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정우 어르신은 경미한 언어장애와 손끝 저림을 겪으면서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시술 후 꾸준히 과일 루틴을 실천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에 힘쓴 결과 지금은 마을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진단을 받은 즉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철저히 바꾸었고 3가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며 혈관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혈관 수치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의 회복을 지켜보며 뇌혈관은 단순히 병들고 늙어가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와 과일 루틴을 단순히 좋은 정보로만 두실 것인지 아니면 실제 변화로 이어가실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이 방송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방송을 맺으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은 단순한 건강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 지침입니다. 첫째, 뇌혈관 질환은 결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인 염증과 손상이 어느 날 한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뇌혈관은 스스로 회복하고 새 혈관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이 회복을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오디, 블루베리, 석류 3가지 과일을 식탁 위에 올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하루 30분의 걷기, 규칙적인 숙면,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식사 조절을 더하면 뇌혈관을 되살리는 힘은 배가 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와 함께 검증해 온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저는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늘 느낍니다.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아무 증상 없을 때는 오직 생활 속 선택만이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선택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되돌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순합니다. 아침엔 오디와 블루베리, 점심엔 석류, 저녁엔 새 과일을 함께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 그리고 매일 걷고 제때 자고 마음을 편히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제가 더 많은 뇌혈관 건강 정보와 새로운 치료와 예방의 소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정종문 박사와 백세 비법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를 위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뇌혈관으로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